멤버 케어는 특히 우리 GMS 같이 거대 교단 선교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2,560여 명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GMS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멤버 케어들이 계속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019년 8월부터 이제 멤버 케어 팀이 생기고 활동이 시작됐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멤버 케어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장에서 저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던 선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공안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그랬을 때 시니어 선교사님이었던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공안에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다라고 그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본부에서 멤버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좀 섬기고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105기 특별기수로 이미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훈련을 받고 또 GMS 멤버로 이제 사역들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저희 멤버 케어가 더 잘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GMS의 멤버 케어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멤버 케어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멤버 케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시작되어지고 또 그 분야에서 섬겨주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우리 GMS 멤버케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저희 GMS가 어떻게 멤버들을 케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멤버 케어를 섬기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우리 GMS에서 멤버 케어를 이제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멤버 케어의 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MS, GMS의 멤버 케어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이 미시적인 관점은 개인의 현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한 선교사 또는 선교사 자녀에게 맞춤형으로 자원을 지원 연계함으로써 위기 이전의 상태로의 평형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멤버 케어라는 이 자체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을 선발해서 은퇴 시까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GMS와 파송교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전인적인 그런 관리가 멤버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 자녀는 허입 선교사 자녀를 말하는데 만 24세까지 돌보며 건강하게 삶이 지속되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인적인 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GMS에서 생각하고 있는 멤버 케어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한 분 한 분에게 초점을 잘 맞춰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선교사님. 조선교사님, 잠깐만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니요. 한번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멤버 케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GMS 그리고 파송교회, 지역 선교부, 선교사 개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교사 또 선교사 자녀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하여 건강하게 사역을 지속하도록 돕는 데 저희 GMS 멤버 케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로는 멤버 케어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멤버 케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돕고 자료들을 제공하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거는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 무조건 그냥 다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케어 운영 규칙, 아직 멤버케어 운영 규칙이 저희 GMS에 완벽하게 아직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차 준비를 하면서 멤버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케어 전문 영역 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고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전문적인 상담 영역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전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지면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더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지원 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적합한 그런 케어는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함께 저희가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부 멤버 케어 체계 구축 및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GMS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는 14개 저희 지역 선교 부가 있는데 이 지역 선교부 각 선교부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부에 다 속하고 그 지부는 지역 선교부에 속하고 이러는데 그 지역 선교부에 이제 전문적으로 멤버 케어 코디들을 두어서 그 멤버 케어 코드들이 현장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져야만이 더욱더 실질적인 케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 교육하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케어에 대한 파송 교회 교육 및 협력입니다. 멤버 케어는 GMS 본부만이 그리고 또 현장 선교사님들만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파송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 현장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들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멤버 케어를 했을 때 참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한 부분들이 있느냐면 첫째는 중도 탈락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선교사님들 중에서 중도의 선교 사역을 접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거의 45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중도의 선교 사역을 그만두시고 다른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포르테이지는 역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중도 탈락을 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잘 준비되셨다가 이제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GM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당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방을 당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때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파송 교회와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 어려움, 다시 나갈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25가정 정도가 사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이런 현상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도 탈락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 중에 하나가 멤버케어의 팀이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계속 대화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들어와서 이제 멤버 케어를 하면서 저희 GMS 같은 경우에도 참 몇 분이 이제 저와 같이 깊이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힘을 얻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결국은 사직을 하시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직을 하시고 나셔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다시 복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복직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GMS가 한번 사직이 되고 나면 또 다시 복직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멤버들과의 관계들을 더 잘 맺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더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멤버케어에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의 가장 중요한 그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소명 의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말 그 소명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환난, 어려움,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105기 특별기수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훈련을 시작하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그 소명,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명을 강하게 붙들고 어,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익 중에서 두 번째는 저비용과 고효율입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선교단체와 많은 분들이 정말 애써서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져 나가시는데 너무 쉽게 그냥 탈락해버리면 그건 너무나도 많은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멤버 케어를 통해서 또 보호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구비한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멤버 케어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에 왜 멤버 케어가 필요한가? 정말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이죠.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때로는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많은 것에 대한 유혹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그 영적인 전쟁터. 제가 책을 한 권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없는데 5명이 팀이 돼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부부와 3명의 싱글들인데 이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부부 선교사님 가정에 남자 선교사님은 알 수 없는 통증이 막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은 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양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싱글 한 분, 온전하신 싱글 한 분하고 그리고 또 싱글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고 국내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본부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5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 아팠던 부분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살아나가고 또 건강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동역하면서 잘 돌보아주고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케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멤버 케어의 필요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지에 가게 되면 현지인들과의 관계, 어, 이미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너무너무 그 족속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가는 그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현지인들과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 때로 현지인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현지인들과의 좋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어,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현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저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역을 정말 재밌게 시작을 했었고 대학생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뭐 지하교회지만 막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그 한 번의 현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이 현지인이 협박을 하는 거죠. 공안에 고소하겠다, 알리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틀 만에 그동안 거의 7, 8년을 살았던 그 현장에서 바로 짐 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접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해나가는 그 일들이 무척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MS 멤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GMS 멤버로 같이 있으면 다 한마음인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동료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동료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간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부부의 관계가 과연 다들 원만한가? 우리 105기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가 다 좋습니까? 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부부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두 분이 건강하고 두 분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두 분이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부부간이 정말 왼수라고 하죠, 왼수. 왼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부부간에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내 때문에 더 이상 선교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저 남편과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짐 싸고 한국에 들어와 버리고 남편만 남아가지고 사역하고 계신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간의 관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천생연분 같고 정말 너무너무 뭐 인고 부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두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주먹 다짐이 오가고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부 관계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 케어가 계속 이렇게 멤버 케어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가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금 저희 GMS 안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미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하기를 싫어하고요. 같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뭐 이렇게 공식적인 선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하나 되지 못해서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 가정도 정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가정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녀의 문제죠. 자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자녀 중에 또 한 명이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에 연락책이 돼가지고 경찰에 검거돼서 또 몇 년형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막 듣고 지금 제가 올라왔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을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데 저희가 특별한 도움을 뭐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 가정의 그 자녀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매덕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건너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형이 3년 이상 나온 이런 우리 MK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접하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정이 좀 잘 해결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은 지금 거의 정말 부부간의 관계도 정말 이 상황에서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인해서 저희 아무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자녀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겪는 심적인 그런 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도입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 간에 좋은 사이였던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 지금 거의 뭐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 가정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이에요. 모든 사역에 정말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 부모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어, 그 따돌림을 받은 이 따돌림을 받는 그 일들을 수없이 당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기회만 되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정말 열정을 쏟고 다했던 그 두 분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돼서 그분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그 자녀 아이 때문에 우리 GMS를 사직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 교육, 정말 일관된 그런 자녀 교육 잘 세우셔서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잘 좀 감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손이 뻗치지 못하는 멤버들에게 맞춤형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본부인 저희 GMS에서도 본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참 많이 쓰기는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신경을 쓰기는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지역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멤버 코디네이터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이제 돌봄이 시작되게 되면 각 멤버들에게 이런 맞춤형 돌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도움이 그리고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와 더불어서 전문적인 그런 도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싱글 선교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당신은 그 암이 걸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난 기도하면서 모든 치유를 받겠다. 그것만 강조하고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또 몸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근면해서 병원을 가게 하십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말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도 좀 우리 멤버케어에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멤버케어 실천 모델이라고 이제 캐리 오도넬과 데이브 폴락이라는 분이 이런 그림을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죠. 역시 주님의 돌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부지신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스스로도 건강을 체크하고 가정을 체크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자꾸 체크해 나가는 그리고 혼자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뭔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같이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파송자의 돌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파송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또 기도 편지들을 나누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상담, 위기, 가족, 훈련, 직업, 목회, 영성 이런 여러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우리가
훨씬 더 손쉽게 어떤 목표하는 부분들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의 돌봄입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돼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강의도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분들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멤버 케어 대상입니다. 대상은 GMS 선교사, 허입에서 은퇴까지 선교사의 전 삶과 사역의 과정, 모든 선교사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상이 되고요. GMS는 이제 선교사 자녀, 허입 선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만 24세까지라고 하던데 요즘 결혼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나이는 조금 더 아마 그 규정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잘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MS 같은 경우는 우리 GMS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VMK라고 해서 그런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을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올해는 정말 작년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과. 그렇지만 또 초청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좋은 데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저희 GMS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이 GMS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55세입니다. 54세에서 55세입니다. 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선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네 분이죠. 네 분의 이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막 거의 열 몇 분이 소천하시기도 하시고 스물 몇 분이 소천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참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하러 가고 이랬을 때 하루에 막 세 군데까지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케어 종류입니다.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적인 부분은 질병과 상해, 관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동료, 현지인 등 재정, 도덕, 심리, 가족, 부부, 자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내적인 그런 어떤 케어의 대상이 된다면 외적인 부분은 추방, 철수, 교통사고, 전쟁, 폭동, 전국 불안, 테러, 납치, 긴급사태, 자연재해, 천재지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GMS도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긴급 상황실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960명 가까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됐고 선교사님들이 한 650명 정도, 자녀들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멤버 케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 또는 그 지부에 속하게 되면 그 지부의 지부장 이런 분들하고 연결들이 잘 되어지고 그 지부장이나 지역 대표 또 한국 본부에 이런 연락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들이 신속하게 본부와 또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또 파송교회에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에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마치시고 GMS에 이제 선교사로 인준이 되어지시게 되면 저희 GMS에서는 그 현대 해상에서 그 하고 있는 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시스트 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아무튼 다양한 종류의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병원을 조회하는 이런 것들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시설 정보 안내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고 화상으로 또 통화하면서 급하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의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또 긴급할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송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들이고요. 이 전화는 어시스 카드 이제 코리아에서 알람 센터라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MS 선교사로 허입이 되신 이후에는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연락을 하시면 24시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시스트 카드를 사용하면 해외에서 긴급하게 이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는 교통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을 때도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 의료 이송, 인접국 의료 이송, 본국 의료 이송, 유해 송환, 보안 우송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의료 상담이 되어지고 현지 병원 안내, 예약 대행, 입원 수속 대행, 의료비 지불 보증, 재증명 수치, 보험금 청구 대행, 의료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이 덜 힘들게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비드-19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서 지역별 어떤 감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체류국가 지역 내 코비드 테스트 및 치료시설 정보 안내도 해주고 있고 통화 이런 것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황 발생 시에 우리가 정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분들과의 좀 관계들을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중에서도 그냥 밑에 있는 분보다 조금 헤드에 계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안면을 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각 현장에서 변호사 또 이민국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갑자기 질병 때문에 한국으로 뭐 이송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항공사들마다 또 자기들의 의료진의 어떤 소견을 듣고 이렇게 이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해외에 있을 때는 우리 대사관 같은 현지 공간들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멤버 케어 팀 코디네이터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멤버케어의 많은 문제가 겉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조금이지만 그 밑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은 너무 적지만 속에 얽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가 시간이 50분까지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멤버 케어의 실제 이제 상황인데요. 이분은 소천 선교사님 한 분이 댕결로 인해서 소천까지 하셨어요. 이 상황들을 이제 멤버 케어와 위기 관리 팀에서 움직이면서 먼저 연락이 오고 다음에 위기 관리 팀이 먼저 급파돼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케어하다가 그분이 결국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고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유해가 송환됐고 그리고 한국에 송환된 이후에 장례 절차에 이제 멤버 케어가 투입이 되면서 계속 사모님과 접촉하면서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 멤버 케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이 날짜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제가 강의를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을 대충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개인 맞춤형 지원 구축인데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부분의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본인이라고 했지만 이 본인은 나중에 뭐 지역 선교부 코디네이터 또는 지부의 지부장 또 지부의 각 지부의 멤버 케어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소천했을 때 위로의 관계,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정 사기, 성 회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족 캠프 뭐 이런 것들, MK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계속 준비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병 매뉴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인준 받을 때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다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소명의식과 다음에 내 가족,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끈끈한 그러한 하나 되는 그 가족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